관계를 정리했더니 삶이 달라진 이유.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약속이 잡히면 설레는 게 아니라 한숨부터 나왔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지쳐 있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항상 뭔가를 맞춰야 했고, 뭔가를 참아야 했고, 뭔가를 숨겨야 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관계란 원래 그런 거라고. 사람 사이엔 원래 불편함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좋아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로 만나는 건지.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좋아서 만난다고 하기엔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졌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만난다고 하기엔 너무 허무했다. 그때부터였다. 관계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내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봤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포장하고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편한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대부분의 관계가 그냥 유지되고 있을 뿐이었다. 끊기 뭐해서, 오래됐으니까, 그냥 연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들로 붙잡혀 있는 관계들이 너무 많았다. 그 중에는 만날 때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대놓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었다. 아주 교묘하게, 농담처럼 툭 던지는 한마디가 집에 돌아오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사람은 아마 기억도 못할 말이 나는 며칠씩 곱씹고 있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줄어든다. 말수가 줄어든다. 뭔가를 시도하려다가도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 사람이 던진 말들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서 나를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는 분명히 더 씩씩했다. 더 말도 잘하고 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그게 조금씩 사라졌다.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됐고 말하기 전에 이걸 말해도 되나를 먼저 계산하게 됐다. 그게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관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다.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오래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감싸다 보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봤다. 또 어떤 관계는 늘 내가 먼저였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맞추고, 내가 먼저 양보했다. 한두 번은 괜찮다. 하지만 그게 몇 년째 반복되면 이상한 감정이 생긴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건가 싶은 그 씁쓸한 감각.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기 싫어서 계속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붙잡고 있는 거였는데 그걸 오랫동안 몰랐다. 어느 날 테스트해 봤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없었다. 그 결과가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분명히 허탈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혼자 쓰고 있었던 건지, 그 사람 생각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비했던 건지, 그게 다 내 것이었는데 나한테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다. 만나고 나면 뭔가 허탈하고 텅 빈 느낌이 드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어느 순간 주제가 다시 그 사람 얘기로 넘어간다. 내 이야기는 늘 잠깐이고 그 사람 이야기는 늘 길었다. 그러면서도 끊지 못했다.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줬기 때문이다. 근데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그냥 무한정 들어줄 수 있는 쓰레기통이었던 거다. 그게 우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는지, 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있는지, 그걸 떠올려 보면 많은 게 선명해진다.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다. 내가 소모되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오래됐다는 죄책감, 내가 먼저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두려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자기의심, 그리고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워질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 이 네 가지가 발목을 잡는다. 특히 죄책감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닌가 싶은 그 마음이 자꾸 나를 붙잡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죄책감이 과연 공평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불편함을 참는 건 나한테 야박한 거 아닌가.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정작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 질문이 죄책감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근데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알게 된다. 처음엔 진짜 이상하게 허전하다. 어색하게 시간이 남는다. 연락을 기다리는 버릇이 남아있어서 핸드폰을 괜히 들었다 놓기도 한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 조금씩 다른 걸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조용한 저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대화.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진다. 관계의 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덜 외로워진다.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다.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잃어가는 느낌에서 온다. 억지로 끼워 맞추고 참고 맞춰주다가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드는 그 공허함. 그게 진짜 외로움이다. 사람이 많아도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편한 사람 한 명이랑 보낸 한 시간이 불편한 사람 10명이랑 보낸 하루보다 훨씬 채워지는 느낌을 준다. 예전에는 약속이 많으면 인기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바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들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를 몰랐다. 그냥 내가 체력이 없나 보다 했다. 근데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한 거였다. 그 차이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이 생긴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다. 전에는 의무감으로 나가던 약속들이 없어지면서 그 시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된다. 오래 미뤄두던 책을 꺼내든다. 걷고 싶었던 길을 혼자 걷는다.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가 쌓이면 사람이 달라진다. 조급함이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비워낸 자리에 전혀 다른 결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험.
그게 관계 정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예전에 내 시간이 가득 찼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깊게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다. 약속이 많으니까 빨리 끝내야 했고 집중도 잘 안 됐다. 근데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은 달랐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내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니 훨씬 빠르게 깊어졌다. 겉돌지 않았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맞을 수는 없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려고 할수록 나도 지치고 상대도 피곤해진다. 깔끔하게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다. 어떤 관계는 천천히 멀어지는 게 맞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약속을 잡는 빈도를 낮추고 관심과 에너지를 서서히 걷어들이면 된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어떤 관계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나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흐릿한 거리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편하다. 근데 그 불편함은 잠깐이다. 그 선을 지키고 나서 얻는 자유가 그 불편함보다 훨씬 크다. 선을 그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관계의 본질이 보인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선을 존중한다. 내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게 왜인지를 생각한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다. 반면 그 선에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순간이다. 그 반응 자체가 내 선택이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나 자신을 보는 눈이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흐려졌던 내 기준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한지, 그걸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감각이 생기면 다음 관계에서 훨씬 현명해진다. 휘둘리지 않게 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나 들이지 않게 된다. 이게 차갑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내 기준이 생기면 사람을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 아무나 들이지 않으니까 들어온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더 잘해줄 수 있다. 더 솔직하게 대할 수 있다. 관계의 수가 줄면 각 관계의 밀도가 올라간다. 그게 삶의 질을 바꾼다. 사람이 성장하면 맞는 사람도 바뀐다. 예전에 잘 맞던 사람이 지금은 어색할 수 있다. 그게 서로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각자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둘 다 힘들어진다. 관계도 살아있는 것이다.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시든 관계를 계속 물을 주면서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도 용기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지금의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공통점이 사라졌을 수 있다. 예전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각자의 시간이 각자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이 오히려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있다. 처음엔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온다.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순간들도 있다. 좋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고 내가 너무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감정은 더 오래 간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사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편안함이다. 가벼워진 느낌이다.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홀가분함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냉정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나 사람을 쉽게 끊는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관계를 정리한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에 맞지 않는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게 자존감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나를 두지 않는 것. 그게 스스로를 아끼는 방식이다.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거나 어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맞지 않는 관계도 붙잡는다. 뭐라도 채워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근데 그 불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는 관계가 아니다. 혼자 있는 나 자신이 불편한 것이다. 혼자일 때 드는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느낌은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텅 빈다. 그 패턴을 끊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을 만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쌓는 것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탐색해 보는 것. 오래 미뤄뒀던 일을 혼자 해보는 것.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보는 것. 그 시간들이 나를 채워준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사람은 외부에서 채움을 구하지 않게 된다. 이미 차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도 달라진다. 결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풍요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 자체를 바꾼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만나고 나면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늘 포장해서 말해야 하는 사람들 뿐인가? 그 차이가 내 일상의 질을 결정한다. 내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한다. 관계는 나를 만드는 환경이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느냐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 정리가 아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멈추게 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삶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관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처음엔 몇몇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끝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관계들이 쌓이고 또 다시 돌아봐야 할 순간이 온다. 그게 반복된다. 관계 정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주기적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나를 채우는지 빼앗는지를 점검하는 습관. 그게 생기면 관계에서 소진되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이다. 가족은 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도 경계는 필요하다.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주 만나는 것과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상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서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 때가 있다.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맞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가능하다. 내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다. 적당히 예의를 지키되 그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게 직장에서의 관계 정리다. 모든 관계에서 깊이 연결될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그냥 기능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먼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한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억지로 참고 맞추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그 지침이 관계에서 터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만들어진다. 내가 먼저 채워져 있을 때, 내가 먼저 편안할 때, 그때 베푸는 게 진짜 베푸는 것이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흐르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주변이 조용해지는 게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조용함이 버림받은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조용함을 조금만 버텨보면 알게 된다. 그게 쓸쓸함이 아니라 평화라는 걸. 아무도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조용함 안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피곤한 게 뭔지, 그게 들린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삶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다. 오랫동안 나는 관계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 했다.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 저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느낌, 그게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게 없으면 불안해졌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나를 세운 건지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알았다. 내 가치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냐에 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에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에 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관계에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됐다. 관계가 훨씬 가벼워졌다. 부담이 없어졌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하루를 좌우하지 않게 됐다. 좋은 관계는 나를 크게 만든다. 내가 더 넓게 생각하게 만들고, 더 용기 있게 행동하게 만들고,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그게 아닐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곁에 필요한 사람이다. 반면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가까웠어도 결국 내 삶을 갉아먹는다. 그걸 놓지 못하는 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걸 모르는 것이다. 알게 되면 선택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길 바란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작은 사람이 되는가? 그 답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 환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생각의 방향을 만들고 내 말의 습관을 만들고 내 행동의 패턴을 만든다.
그래서 관계를 고르는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르는 일과 같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든다. 그걸 알고 나면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 훨씬 신중해진다. 아무나 들이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고고하게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를 느끼는 감각이 생기는 것이다. 그 감각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진다. 그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그게 관계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변화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되찾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맞추고 참고 눈치 보느라 희미해졌던 내가 다시 선명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내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걸.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다. 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좋은 것을 품는 힘이 된다. 나한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다르다. 억지가 없다. 포장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삶 전체가 가벼워진다. 그게 관계 정리가 만들어주는 진짜 변화다. 그 선택이 두렵다면 아직 충분히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연습이 된다. 관계를 정리했더니 삶이 달라졌다는 말이 남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차례다.